주식이나 채권뿐만이 아니야. 부동산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유입이 돼 있어. 모든 산업 기반에 너무 많이 유입이 돼 있다는 거지. 잠식된 거야 지금.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야. 조금 관망하고 지켜봐야 되겠구나.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언제쯤 피가 터질까. 터질 건 빨리 터져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지. 지금은 살얼음판을 걷는 거하고 똑같아. 모두 투자처가. 하도 댓글 보면은 아주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 많이 계시죠? 아주 그 양반은 주식해서 몇백억 버는 사람 같아. 댓글을 보면. 뭐 실제 뭐 그러실 수도 있지만 아니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닐 확률이 높지. 네. 그 얘기를 한 거야, 국채 얘기를. 주식도 똑같아. 너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야. 그래서 하지 않는 거야, 내가. 내가 있잖아, 외부에서 들어온 자본이 그렇다고. 그래서 안 하는 거야. 대외적으로 보면 중국이라는 국가에서 우리나라 국채를 굉장히 많이 사들이고 있다. 하루에 지금 몇천 원이나 몇 조씩 하고 있다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그럼 무조건 대가는 치르게 돼 있다. 하긴 어떤 일이든 대가를 어떤 치르게 일이든. 되니까. 이게 상당 부분이 모든 주식이나 채권뿐만이 아니야. 부동산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유입이 돼 있어. 모든 산업 기반에 너무 많이 유입이 돼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뭐 좋게 보는 분들은 외국 돈 투자 유입이고 나쁘게 보는 분들은 자본 잠식에 이제 잠식된 거야. 잠식이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잠식된 거야 지금.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야. 분산이 돼야 되는데 어느 한쪽이 너무 주권 행사를 하려고 하는 자금이 유입됐다는 건 문제가 된다는 거지. 그게 무서운 거야. 근데 손대지 않는 이유가 이제 명확히 드러나는 거지. 조금 관망하고 지켜봐야 되겠구나.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딱 1년 반만 기다려보자. 제가 지난번까지 사실 국채 얘기 몰랐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말씀 많이 해주셔서 뉴스 보고 사실 국채 중국에서 국채 유튜브 보다가 사실 이게 선생님 말씀하신 그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 그 영상에서 빗대서 얘기해줬잖아. 네. 근데 그걸 알아듣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더라고. 참 문제구나. 댓글 보고도 내가 야, 그 문제구나라는 생각했어. 이렇게 몰라서 내가 분명히 힌트를 줬는데도 모른다는 건 근데 보셨던 분들은 이제 또 뉴스나 뭐 경제 유튜브 이런 거 보면 또 이건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는 있겠지. 네. 막 간다고 좋아할 상황은 아니구나. 벌써 그 우리가 무슨 은행이라고 하지? 점포 없는 은행. 온라인 은행권에서도 그렇고 금융기관이 벌써 저 정도 자본 유입됐다? 약간 무섭다는 생각을 해. 선생님 말씀하신 게 토땡, 땡땡, 뭐 은행 꽤 돼. 이런 거잖아요. 그치.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긴 한 것 같은데 대외적으로 공중파에서 방송이 안 된다는 것도 무서운 일이야.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 한마디가 없었다는 것도 웃긴 거야. 지금은 뭘 할 수 있는 게 그냥 뭘 해보려고 하는 게 무모할 수도 있겠구나. 보이지 않는 세력.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가. 언제쯤 피가 터질까. 터질 건 빨리 터져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지. 이 불안함이 싫다는 거야. 주식 같은 경우도 이제 불안함에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터질 건 빨리 터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있잖아, 어쩔 땐 모르는 계약일 수도 있다고. 알아버렸어요. 그치. 아니까 못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살얼음판을 걷는 거하고 똑같아. 모두 투자처가. 아까 금 얘기 나온 것도 사실 금도 살얼음판이다 이렇게. 그렇지. 모든 투자처가 지금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야. 다리 차면 기운다 그랬지. 어디가 제일 먼저 쏘실까요, 선생님? 먼저라는 게 없어. 어디 한 군데 구멍 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야, 상황이. 내렸잖아. 가계부채가 너무 많다고. 네. 옛날에는 IMF는 기업부채지만 지금 가계부채야. 기업부채는 무서울 게 없어. 기업은 쌓아놓은 돈이 많다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기업부채는 문제가 될, 무서울 게 없어. 가계부채는 굉장히 무서운 거야. 그걸 감당해야 되는 게 누군데? 본인이죠. 그렇지, 맞아. 내가 못하면 누가 해야 돼? 내 자식이 나서. 그렇지. 누가 해야죠. 맞아. 가난한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고 했어. 근데 국민을 자꾸 어떻게 만들어? 가난하게. 가난한 것까진 괜찮아. 그래도 밥은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노숙자를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 그게 제일 겁나는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심리적인, 패배요. 그치, 하향세가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무기력해지는 수가 있어. 그게 제일 무서운 거야. 이만큼 해서 몇 달 살고 말지. 뭐 더 해봤자. 돈 떨어지면 일하면 돼. 미국도 지금 그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복지의 함정인가? 그렇다고 복지가 쎄발리게 좋았던 것도 아니야. 일을 하면 할수록 내는 돈이 많아진다는 거에 대해서 심란함도 있고. 그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받는 만큼만 하면 되는 거야.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세상인 거지.
우리 산업화 시대 때는 어땠어? 그 양반들 몸을 갈아 넣어서 몸과 정신을 갈아 넣어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고 망가뜨리고 있잖아. 이거 누구의 잘못일까?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지도 참 답답하네, 그지? 어떤 사람은 이 사람 때문에 저번 정권 때문에 망했다. 어떤 사람은 이번 정권 때문에 망했다. 각기 생각하는 게 또 다 다르잖아. 근데 왜 정치적으로 그렇게 서로들 편견을 갖고 대드는지 모르겠어. 누구 편이어서 누가 좋아서 찍는다는 거는 되게 웃긴 거야. 자충수를 들고 지는 지가 찌르는 거야. 소모되는 눈에 안 보이는 비용들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많지. 길바닥에 까는 거야 그냥. 표시도 안 나는 거고 남는 게 없는 거지. 지금 길바닥 깔은 게 얼마야. 그렇다고 경제가 좋아졌나? 경제가 살아났나? 불씨도 안 남겼어. 망한 거야 그거.